농구 카드 한 장이 있습니다. 평범한 트레이딩 카드예요. 누군가의 서랍 속에 혹은 골판지 상자 안에 30년 넘게 잠들어 있었을 그런 카드. 그런데 뒷면 배경 사진 속에 두 명의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이 사진이 찍히고 몇 달 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부모를 산탄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1989년 8월 20일 일요일 밤 캘리포니아 베벌리힐스의 어느 고급 저택 안 부부가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호세 메넨데즈, 어머니 키티 메넨데즈. 그게 그들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범인은 강도가 아니었어요. 마피아도 아니었습니다. 아들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두 명 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건 단순한 존속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35년 동안 아무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농구 카드 한 장. 그리고 그 카드가 2023년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터진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합니다. 왜 이 카드 한 장이 35년 된 재판을 다시 열었는지. 호세 메넨데즈는 쿠바에서 맨손으로 미국에 건너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공했어요. RCA 레코드 임원과 베벌리힐스 저택에 전용 테니스 코트까지. 누가 봐도 완성된 아메리칸 드림이었습니다. 두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형 라일은 21살에 프린스턴 재학 중이었고 동생 에릭은 18살의 테니스 특기생이었습니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촉망받는 청년들. 그런데 저택 안쪽은 달랐습니다. 훗날 법정에서 에릭이 털어놓은 건 이겁니다. 아버지 호세는 통제적이었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성적이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면 가혹한 체벌이 따라왔어요. 형제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가 설계한 방향 그대로 흘러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에릭에겐 더 깊은 곳에 묻어둔 비밀이 있었습니다. 수년간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것. 이 진술은 당시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8월 20일 밤 11시 호세와 키티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영화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라일과 에릭은 그날 저녁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샷건을 들고 15발이 발사됐습니다. 호세의 뒤통수엔 최소 6발. 키티는 도망치려다 재장전된 총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릭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부모님이 죽어 있어요. 처음엔 마피아 소행설이 돌았습니다. 호세가 쇼 비즈니스 업계에서 적이 많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었거든요. 경찰도 형제를 의심하긴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형제는 부모의 유산과 보험금 수백만 달러를 손에 쥐었습니다. 부모가 죽은 직후 두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장례를 치르고 슬픔 속에 지냈을까요? 아닙니다. 라일은 포르쉐를 샀습니다. 에릭은 롤렉스를 찼습니다. 베벌리힐스 호텔에서 파티가 열렸고 라일은 프린스턴 근처에 피자 레스토랑까지 차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지만 결정적인 균열은 전혀 다른 곳에서 생겼습니다. 에릭은 당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그 세션 중에 심리치료사 제롬 오지엘 박사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맙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에릭은 당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그 세션 중에 심리치료사 제롬 오지엘 박사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맙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오지엘 박사는 그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그 테이프가 결국 경찰의 손에 들어갔고 1990년 3월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형제는 체포됩니다. 이제 다시 카드로 돌아옵니다. 1989년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제작된 NBA 트레이딩 카드입니다. 선수는 로이 힐. 앞면엔 선수 사진, 뒷면엔 경기장 분위기를 담은 배경 사진. 아무도 그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2023년 트루크라임 커뮤니티의 한 사용자가 우연히 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배경 사진 속 인물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을 겁니다. 에릭과 라일이었습니다. 부모를 죽이기 불과 몇 달 전 환하게 웃으며 찍힌 사진이 NBA 트레이딩 카드 뒷면에 그대로 박혀 있었던 겁니다. 30년 넘게 인터넷이 뒤집혔습니다. 저 웃음이 더 무섭다. 그때부터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건가? 카드 배경에 살인마가 찍혀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 이 증언을 계기로 캘리포니아 검찰은 35년 만에 사건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0월 판사는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에릭과 라일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저는 이 사건을 오래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웃는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의 안쪽까지 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30년 넘게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채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그 카드처럼 어떤 진실은 정말로 오래 숨어 있기도 하죠. 메넨데즈 형제는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가해자일까요?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 사건이 35년이 지나도 계속 이야기되는 이유일 겁니다.